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하진 교장 선생님께서 이번에 모은 직책에 임명장을 받으셨네요. 네네네. 그 익산체전이요? 전국 그렇습니다. 익산체전 네. 10월 13일 날 벌어지는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다음 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익산시청의 시장님을 만나고 그 홍보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나요 지금요? 10월 달에 국민체질이 몰랐습니다. 모르시죠? 너무 홍보가 좀 늦지 않나. 그렇습니다. 불구나마도 몰랐어요. 4강까지 가니까 알았죠. 아, 그럴까요? 전 세계도 알았어요. 네. 자,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익산이라는 지역이니까 네. 그 백제 지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백제라 그러면 우리가 뭐 공주, 부여, 앞서 봐요. 공주, 부여. 예. 그렇게는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저희도 익산이라는 데는 옛날서부터 어렴풋하게 익산에도 뭐 탑도 있고 이런 게 남아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익산이 그 공주의 익산에 왕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도 처음 들었거든요.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궁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가 별로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무왕 때 네. 익산으로 천다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 그 미륵사지 석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왕릉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발굴도 하고 있고 그게 1970년대부터예요. 70년대.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50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익산 체전을 한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익산을 좀 알리는 그런 활동을 좀 하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홍보위원으로 위축되나마 아니, 의미가 제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뭐 서 대표님 호흡을 아니까 해요. 내가 공주 부여는 또 말씀하실 한성백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익산답사는 내가 보니 처음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해 주셔서요. 참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네. 예, 기회가 별로 없었죠. 아니 저로서도 굉장히 아까 보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물이 완성되고 있구나 이런 뜻을 가졌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돌아가서 이번에 어떤 실험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제 루트라는 백제 루트.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이 백제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일본 열도하고 같이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백제 마을과 백제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도 네. 했고 그동안에 답사도 했고 네. 또 일본 현지 사람들하고 학예사들하고 얘기를 했고 네. 많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공주 부여는 과거에도 일본 사람들이 왔지만 익산이라는 거를 계기로 해서 전체 백제의 루트.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소선호, 원조 비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 위례성, 유래성, 공주, 부여, 익산. 네. 그 다음에 668년, 660년, 623년 백제의 패망으로 해서 백제의 귀족들만 일본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우리 독자들이 층이 좀 약하니까 네. 개념만 크게 설명을 하죠. 일본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일본의 오사카, 나라, 교토는 많이 아세요 지금. 그렇죠. 여행 상품도 많이 가죠, 그죠? 그렇죠. 오사카, 나라, 교토를 네. 가는데 네. 그 교토 위쪽에 보면 비아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가 있죠. 네, 비아코. 예, 비아코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예. 비아코는 시가현에 속해 있습니다. 시가현. 그러니까 그 호수를 따라서 쭉 이렇게 금을 그으면 거기가 시가현이에요. 시가현. 네. 그 시가현이 백제의 이민촌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623년에 천지천왕의 지원을 받아서 나당연합군과 그 백제와 일본의 연합군이 같이 했지만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져서 그 귀족들만, 그러니까 난민이 아닙니다. 네. 귀족들만 다 이사를 가잖아요, 일본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자리 잡은 데가 바로 시가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현에는 지금 현재도 지역 명칭이 백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제가 조그맣게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네.
요게 지금 일본의 그 간사이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오사카, 여기가 나라, 교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많이 이제 가보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교토에서 조금 벗어나면 요렇게 시가현이라는 데 있어요. 이제 까만 데가 호수인데 여기에 석가산 백제사라고 있어요. 백제사가 있네요. 백제사. 네. 그러니까 요 지역은 전부 다 이 평야는 백제평야라고 하고 절은 백제사, 또 이쪽 길은 백제의 길. 백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있는 자, 거예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서 저기 위에 하남 한성백제 시절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내려오죠. 한번 해보실까요? 한성백제는 뭐 요즘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제 책으로만 공부했지만 드라마가 나와서 많이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소선호. 연결해 주세요. 왜? 소선호. 저기는 지금 이제 공주인데 예. 그 요 공주로 내려올 때까지 이게 지금 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예. 항상 강을 따고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예. 강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예. 다. 이게 도로죠, 도로. 아, 강을 따라왔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종특별시인데 여기에 이제 공주로 내려오게 되죠. 이게 이제 475년입니다. 고구려하고 맨날 이제 서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주로 내려오죠. 475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538년에 다시 이제 여의치 않아서 부여로 가서 부여로 오고. 부여로 왔는데 이 익산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630년에 538년에 천도를 하고 약 100년 후에 630년에 그 무왕의 고향입니다. 여기 익산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천도를 시도했는데 9년 만에 다시 부여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639년에 다시 부여로 가서 20년 후에 여기로 가는 백제가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620년에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3년 동안은 투쟁을 하죠. 그렇습니다. 623년에 결국은 이 강을 따라서 내려가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쭉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러네. 배를 따라서. 요겁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이제 코리아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익산을 알리고 익산이 체전을 위한 체전이 아니라 이 익산을 그 관광 명품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참 시작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익산이라고 그러면 무왕의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호동왕자 선화공주. 공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주를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쌍릉도 있고. 그리고 그 쌍릉이 호동왕자 선화공주인데 선화공주 무덤이 아니에요. 그 사택시 무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알았죠. 무왕과 선화공주가 있으니까 그 쌍릉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무왕하고 선화공주의 묘일 거다. 그 발굴을 해봤는데 선화공주 이름이 안 나오고요. 네. 그 신라 소원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안 나오고 사택시 백제의 귀족 중에 한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지금 또. 네.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익산이 여러 가지 얘기 되면서 아마 네. 요번에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일본 사람도 초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코리아 서포터즈는 하남시에서 위례성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공주로 가서 부여에 가서 그 다음에 익산에 가는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가현에서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원료를 찾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네.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고 네. 사실상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일본 열도에는 가야 사람들이 간 지역, 신라 사람들이 간 지역, 백제 사람들이 간 지역, 고구려 사람들, 이 4국이 전부 다 같이 모이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천황의 계보를 보면 50대 간문 천황이 마지막 그 백제 천황이니까 네. 일본 천황은 가야, 변한, 마한, 진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계속 번복이 돼요. 번복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50대 간문 천황이 백제 천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는 백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백제를 우리는 백제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구다라라고 그래요. 구다라. 그렇습니다. 구다라. 구다라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 큰 나라, 아, 큰 나라. 제국, 쿠나라, 쿠나라, 구다라. 그래서 구다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서 대표님, 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과 우리는 하나고 형제의 나라이니 일시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자.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어요.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시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 그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형태가 사실은 7, 8년대 약간 창피한 얘기지만 기생관광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서 현재까지는 한류와 케이팝으로 이제 그렇죠. 이어지면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식상할 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뭔가 내놓은 게 없어요. 네, 일본 내에서 지금 특히 젊은 세대의 여행 트렌드는 뭐냐면 역사 체험이나 문화 체험,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면이나 어떤 역사 기행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 자기의 뿌리를 찾는 백제 루트를 진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념, 그러니까 사실 뭐 조충련이나 민단이나 이렇게 합해서 어떤 이념이 섞여서 지금 현재 남북 문제하고 일본 쪽 문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민단 쪽이 좀 강하지만 조충련 쪽은 또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서 대표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조촌년이 부자였죠. 조총이 원래 이제 강세였다. 얘 초기에는 정말 조총련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민단은 정말 이렇게 자치조차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를 귀향, 자기의 고향으로 회귀 본능 좀 돌아보고 싶어 하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면 옛날에 단체 관광으로 다닐 때는 그냥 그러고 다녔지만 네. 자유여행을 와서는 뭔가를 찾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볼 데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이 공주, 부여, 익산으로 우리가 좀 안내를 좀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조총련이 의외로 올 수 있는 경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총련을 제가 이제 많이 일본에 갔을 때 청소년, 네.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봤어요. 네. 학교도 가보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첫 이미지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돈이 많을 거다, 네. 부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조총련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저소득층도 많고 또 돈도 많이 이렇게 못 쓰잖아요, 한국 네. 사람처럼. 조총련은 특히 더 그래서 그 애절한 조총련의 우리 청소년들을 네. 좀 한국으로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하고,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전 때 좀 정책적으로 좀 사찰단을 뭐 정부 차원에서 하긴 작동해보는 것도. 어렵더라도 민간 단체 차원에서는 사실 지원이 이제 뭉치기만 한다면. 그 말씀 한번. 근데 이차적으로는 익산시에다가 네. 익산시에다가 다른 계층은 몰라도 그 일본 조총련회 또는 민단에 우리 청소년들을 좀 초청하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서를 한번 좀 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조금 쉽게 갈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서포터즈 차원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동할 텐데. 네네. 자, 그 하남시에는 뭐가 볼 게 있고 간단하게, 또 우리가 부여에 가면 뭘 보고, 그다음에 공주에 가면 뭘 보고, 익산에 가면 뭘 본다. 마지막으로 시가현에 가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하남시에는요, 네. 그 일본 구마모도 기쿠치라는 곳에 있는 팔각정이라는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 있어요. 하남시에.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남시도요, 그 하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 완전히 궁성이 있던 지역이라는 게 틀림이 없죠. 그리고 또 구마모도 기쿠치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 팔각정이 다 있습니다. 하남시 문화원에 가면 자료가 다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주에 가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주 일단은 박물관이죠. 박물관. 박물관, 네. 공주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낙화암, 낙하와 고란사.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지역에는 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 박물관인데, 부여 지역에는 지금 백제마을이라는 현재 그 롯데에서 운영을 하는 엄청난, 관리하게 됐죠 지금요. 그 새로운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어요.
예, 거기는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익산이죠. 네, 익산. 익산에는 그 미륵사지 석탑. 음. 아직 그 바깥에 건물을 외관을 이렇게 다 치우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치우게 되면 이제 그 모형이 다 나타날 거고, 원래가 이제 복원을 한 거죠. 다 나타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익산이 왕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익산 왕릉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저희가 공주 부여, 뭐 하남시에 있는 팔각정 석탑, 네. 그거 분명히 한 거고, 네. 공주 부여는 이미 많이 알려진 거고, 근데 익산의 그 왕릉 박물관, 이건 정말 요번 그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일본의 시가현, 네. 시가현의 백제사, 예. 네, 백제평야, 예. 백제마을, 네. 백제, 네. 그걸 전부 다 보면 아, 아마 여기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죠. 우리 소박사님 애쓰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예. 이런 기회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험한 활동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위안 문화,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큰 틀에서 어떤 화합의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잘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좋은, 이 관광을 통해서 민간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체적인 요번 그 백제 루트에 대한 말씀 국민 앞에 해주시죠.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수많은 그 한국, 우리나라의 유적지 발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적지 발굴이 되고 있어서 하나하나는 설명을 해요. 책에도 나옵니다, 그게. 예. 근데 그거를, 한 역사적인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예? 그거를 하나의 줄기를 만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요번 그 익산을 기회로 해서 우리 박동현 기자님이 한번 그 조사를 해보고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루트가 만들어진 거죠. 하남시, 그 다음에 공주, 부여, 익산, 그 다음에 일본의 시가현에 있는 백제사.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모바일 쇼핑 거래. 아, 그렇죠. 이제 그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네. 아이폰을 출시하면서부터 이제 아주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스마트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손안의 세계.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던 온라인 결제 쪽보다도 성장세가 더 강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가 여행 상품 결제를 온라인, 아니 모바일 쪽으로 하는 게 많이 늘었다 하는 기사가 있어서 그렇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그러니까 온라인은 축제를 딱 전체적인 디지털의 그렇죠. 개념이 대세죠. 모바일은 손안이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소위 얘기하는 그 소비의 주체가 이제 2030이나 3040 시대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은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원하니까 그쪽에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대표님들 2개 갖고 예, 예. 돈 많이 나갑니다. 모바일 2개 갖고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이폰 특성하고요, 안드로이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릅니다, 앱도.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짚어볼까요? 보시면은 한 3위 정도네요. 가전 음식점 다음으로 여행. 그렇죠. 어, 3회 정도인데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6월 기준에서 지난 6월 기준에서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증가폭을 이뤘는데,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특히 이제 그 익스피디어라고 이제 뭐 TV 광고도 하고 하는 그 호텔 쪽 네. 많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업체. 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업체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온라인 여행 업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온라인 결제액으로만 봤을 때 미국인 다음으로 많은 게 한국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디지털 강국은 맞죠? 디지털 강국은 맞는데, 만약 익스피디어 쪽으로 결제한다면 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익스피디어가 외국인 기업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 일자리나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도 어려운데
어떤 스타트업을 꿈꾸고 있거나 어떤 벤처 기업을 꿈꾸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여행 시장 쪽에 이런 어떤 모바일 앱을 가지고 진출을 하면 굉장히 그 전망이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사실 들고 나온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업체들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식의 결제 방식을 선호를 하거든요. 네. 은행 거래나 아직까지도 이제 뭐 카드 거래나 이쪽을 그러니까 선호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형태의 여행사들이 조금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또한 전통적인 여행 업체들 또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은 가장 현재로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대형사들이 있죠. 대형 그렇습니다. 여행사, 네. H사나 M사나 대형 여행사들인데 사실은 이쪽 그 대형 여행사 갖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다 이게 관광 위주의 상품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층,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어떤 스타트업 기업, 여행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나 어떤 관광 벤처 사업을 꿈꾸는 이 청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어떤 범위로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소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설정할 때 모바일적인 사고와 모바일적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을 발표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예.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죠. 근데 아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 전반적인 생태계에 거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하십시오. 여행 쪽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존의 여행업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한 2만 개 정도 되지만 그 기존의 여행업체 어떤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작은 아이디어라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스타트업 또는 벤처성 이 정신을 가지고 또 뛰어들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사 말씀. 많이 가보셔야죠. 뭐 저희가 그 행사 진행을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